저의 직업은 정리수납 강사입니다. 46세 정리수납 전문가가 되어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보고 자란 환경이 무섭다는 말이 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정리된 환경에서 자란 덕분에 정리수납 강사라는 직업을 갖기 이전에도 집을 쓸고 닦고 살림을 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저는 정리를 사랑합니다. 정돈된 환경은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만나면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머무는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는 삶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정리를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간에 비해 물건이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정리 의뢰를 받아 집을 방문해 보면 대부분의 고객은 지나치게 많은 물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 사람이 주인이 아닌 물건이 주인인 공간에서 힘겹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건이 많이 쌓인 집은 먼지도 많고 환기가 어려워 무겁고 습한 기운이 강합니다. 이런 환경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의욕을 꺾습니다. 매스컴에 종종 등장하는 짐을 잔뜩 쌓아두고 있는 경우를 봐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유 없이 답답하고 불안하며 매사 무기력하다면 내가 주로 머무는 공간을 둘러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저기 물건이 지나치게 많이 쌓여 있거나 원하는 물건을 바로 찾을 수 없다면 지금이 바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정리의 시작은 언제나 쓰지 않는 물건을 비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비움은 정리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리를 하는 데 있어 물건을 비워내는 일은 중요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집이 좁게 느껴지면 더 넓은 집으로의 이사를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꼭 공간을 넓혀 이사하지 않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물건만 버려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비우는 만큼 공간의 여유 또한 생겨날 수 있으니까요. 집이 좁다고 느끼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여유분을 지나치게 많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지 않는 물건을 비우고 비운 공간을 활용해 가구를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사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집이 좁다는 물리적인 여건에만 치중하고 물건을 줄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공간의 크기만 확장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설령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비우지 못하거나 충동구매 등 소비 습관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내 물건이 쌓이고 또다시 더 넓은 집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비우지 않고서는 완벽한 정리도 편리한 생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움 앞에서 누구에게나 망설임은 있습니다. 분명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지만 막상 버리려고 하면 비워내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죠. 공간이 좁은데도 물건을 처분하지 못하는 데는 개인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비싸게 주고 샀거나 애착이 있는 물건, 추억을 간직한 물건은 쓰지는 않더라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또 여성의 경우 버리기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품목 중 하나가 바로 옷입니다. 항상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옷장안은 수많은 옷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입지도 않는 옷을 정리하지도 않고 사기만 하다 보니 옷장은 늘 포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옷을 꺼내 입기 편리한 옷장, 설레는 옷장을 만들기 위해선 사이즈가 맞지 않아 불편한 옷이나 유행에 현저히 뒤처져 손이 가지 않는 옷들은 모두 비워내야 합니다. 저는 외부 활동이 많은 직업을 갖고 있지만 옷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적당합니다. 행거 2칸에 가진 옷이 모두 걸려 있으며 겨울 외투는 2벌뿐입니다.
옷이 적은 만큼 옷에 대한 고민도 적습니다. 원하는 옷을 바로 골라 입을 수 있으니까요. 옷이 적으니 옷을 고르는데 시간을 낭비할 일이 없고 관리가 수월해지니 옷 욕심은 점점 더 줄게 되었습니다. 꽉 채우지 말자. 이는 옷장을 유지하는 저만의 규칙입니다. 가득 채우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답답해 보이는 데다 꺼내기가 불편하니까요. 예를 들어 꽉 채워 10벌을 걸 수 있는 행거에 10벌을 다 걸면 두세 번 손이 가야 꺼낼 수 있지만 7, 8벌만 건다면 여유 공간이 있으니 한 손으로 한 번의 동작으로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는 옷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정한 뒤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옷 한 벌을 새로 샀다면 옷장에 걸려있는 옷 중에 잘 입지 않는 옷 한 벌을 버리거나 나눔을 통해 비워내는 식으로 하나를 사면 하나를 비워낸다는 규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옷을 정리할 때 흔히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우니 집에서라도 입다가 버려야지. 하지만 그렇게 남겨두더라도 결국엔 입지도 않은 채 또다시 자리만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재도 디자인도 외출복의 용도로 샀던 옷이 집에서 편히 입을 수 있는 실내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버리기엔 아까운 옷이라 해도 비워야 정리가 되고 비워야 제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이라면 비워내는 것만이 답인 것이죠. 그럼에도 옷을 비워내기 어렵다면 지금 당장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입을 수 있는 옷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옷을 소유하는 심플한 기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 버릴 옷을 빼기보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남길 옷을 골라내는 것도 좋은 비움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소 즐겨 입는 옷만 남게 되면 옷장 문을 열 때마다 설레이는 옷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쾌적한 집,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며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멀티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집은 재택근무나 학습 공간이 되기도 하고 취미를 담아내는 공간이자 나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깔끔한 집을 유지하는 일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힘들어 정리를 했음에도 금세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지저분한 상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간이 어질러지는 첫 번째 이유는 물건을 사용한 뒤 제자리에 돌려놓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외투를 벗었다면 제자리에 걸어두고 사용한 물건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하는데 일단 어디든 두다 보니 이내 흐트러지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선 일단 어디든 둔다라는 사고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또 물건마다 각각의 집을 만들어주고 쓰고 나면 바로 제자리에 돌려놓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제자리에 돌려놓기. 이것이 정리의 기본 중의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이 어질러지는 또 다른 이유는 비우지 않고 지속적으로 산다는 것에 있습니다. 구입은 하는데 배출은 하지 않는, 여기에 충동구매가 이어진다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불보듯 뻔한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된 상태를 제대로 유지하려면 충동구매나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습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집집마다의 소비의 흐름은 냉장고만 봐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불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음식들이 꽉 들어차 있는 창고 수준의 냉장고를 흔히 볼 수 있죠. 그래서인지 늘어가는 냉장고 수와 커져가는 용량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부족하다, 작다는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항상 냉장고 안이 빼곡히 채워져만 있으니까요. 언제부터인가 냉장고는 냉창고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네 슈퍼보다 대형마트를 선호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한꺼번에 다양한 쇼핑이 가능해서 편리한 데다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장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도 막상 가서 보게 되면 이것저것 많이 사게 되는 곳이 대형마트입니다. 저렴한 대신 많이 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싸다는 이유로 많이 사와서 쌓아두고는 결국엔 다 쓰지도 먹지도 못한 채 버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에 가는 횟수를 줄이기만 해도 생활비에 꽤 많은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집 앞 슈퍼를 우리 집 냉장고라 생각하고 필요할 때 조금씩 바로 구입해서 먹으면 때마다 신선한 음식을 즐길 수 있어 좋고, 혹 대형마트에 가게 되더라도 필요한 물건을 메모해 가서 계획적으로 소비하다 보면 쓸데없는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적인 소비 습관이 자리 잡게 되면 불필요한 물건이 늘지 않게 되어 청소는 한결 더 쉬워지고 언제 누가 오더라도 환영할 수 있는 깨끗한 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를 꿈꿉니다. 부자 되기는 모두의 관심사죠. 그런데 정리정돈이야말로 부자가 되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정리를 통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것도 가정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일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이 새는 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물건의 재고 파악을 명확히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정리를 통해 만들어진 쾌적한 공간은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고 이로 인한 에너지는 성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정리는 진정한 부로 가는 가장 쉽고 확실한 통로라고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40세가 넘어서면서 서서히 노전 정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노전 정리라 하면 마치 인생을 정리하는 듯한 어감에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노전 정리란 다른 의미입니다. 노전 정리는 지금의 나 자신을 위해 마음과 생활을 가볍고 산뜻하게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잘 살기 위함이요,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기분 좋은 일인 것이죠. 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노후, 아름답게 빛날 멋진 노후를 위해서라도 내 주변을 홀가분하게 유지하는 정리정돈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정리는 단순히 어질러진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정리는 겉모습이 아닌 오롯이 내면에 집중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진정한 휴식을 주는 행복한 정리. 지갑이든 서랍이든 아주 작은 것부터 지금 당장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리는 새로운 에너지와 잔잔한 마음의 여유를 당신에게 선물해 줄 것입니다.